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여전히 굉장히 추운 날씨가 연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면 날씨가 조금 풀리려는지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 시장 어떠십니까?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시장 뜨겁고 불장이 연속되는 시장 흐름이 매일같이 지속되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말 그대로 작년 불과 12월, 1월, 11월 이때쯤만 하면은 국장 탈출이 지능이다,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은 코인 시장도 미국 시장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뜨거운 모습이 많이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역으로 매우 강력한 흐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참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다. 거래 대금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 물리더라도 주도주 안에서 물리게 되면 살려줄 구간이 아주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의 주도주 관점에서 종목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매매, 스윙 다 전반적으로 이어가면 괜찮은 시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스윙은 스윙대로 다 기준에 의한 접근 방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 함께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언급드리는 방법과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대로 언급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거는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이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종목을 접근하고 늘림을 보고 돌파로 하는지 그 기준은 사실 말하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심플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종목 선정이 잘 되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매매가 성패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재료의 관점과 주도주가 왜 이 친구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안 버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전쟁을 하던 말든 지금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상승하는 섹터에 집중하시고 로봇 순환매와 주도주에 편승하는 전략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당연히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정강 후 야구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2월 10일부터 부과되는 이 중국의 대미국 이 관세 15% 부과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중 선물은 분명 빠질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수가 2, 3일간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도 일부 나오겠죠. 그러한 흐름에 지수의 추세라든지 시장의 상승 동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체크하고 매수의 관점을 봐야 되며 이후에 만약에 코스닥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어떠한 트릭으로 올라갈지까지 연구를 해놓고 보면 시장이 좀 길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보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었고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안 좋은 가운데 메타와 팔란티어 그리고 로봇 섹터 조금만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 있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우리나라 시간 장 마감하고 나왔던 내용도 한데요. 매년 10배씩 생산을 늘리겠다. 노동 대체 효과가 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로봇에 다시 한번 힘을 주었고 또 전일 시간에서 SK 그룹 또한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신성장 동력으로 방점을 찍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최근 삼성, 그다음에 현대, LG 그리고 조용하고 있던 SK까지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SK발 종목군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서 대장주는 한 번 더 간다.
이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요일 날 사실 장 막판에 시장 로봇주, 그 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재건, 반도체, 그 다음에 소부장 이쪽에서 사실 소부장이 올라갈 이슈는 없었겠지만 근데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바텀 피싱 바닥권에서 많이 밀렸는데 실적이 안 깨졌다. 이 관점에서 바텀 피싱으로 종목군들이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상승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낙폭 하락을 제어했다 정도에서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유독 저는 좋아 보이는 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에이직 반도체 위주에서 보고 소부장을 본다면 그나마 실적이 멀쩡한 종목 안에서 눌림을 보는 전략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2월 10일부터 중국의 미국 15% 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의 다수국가 상관관세 카드를 새롭게 들고 나오면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또 협상과 타협으로 시장은 설왕설래를 할 것이고요. 하락과 반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움직이는 흐름만 보일 듯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빅테크를 보면 현재 팔란티어 그리고 메타만 온전하고 나머지는 맛들이 많이 가는 상태다. 테슬라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러나 AI와 로봇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만들어지고 세상을 변화하겠다라는 기업들의 의지의 표명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장과 한국 시장 모두 AI 플러스 로봇의 네러티브한 시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율주행 SOS랩과 드론, 에이럭스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관세 이슈는 중국이 부과하면 미국도 보호관세를 또 높이며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로 갈 것 같으며 이러한 관세 이슈에 연관된 종목들은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이고 이러한 노이즈가 없어지면 그때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최근 시장은 제 기준에서는 매우 강한 강세장에 출현했고요. 엄청난 종목 증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매매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수익 내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포모에 빠져서 기준 없이 고점에 대장주 아닌 후발주를 공략하면서 또 상승한 섹터에서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원칙을 나는 죽어도 대장주만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대장주에서 매매하고 나는 죽어도 급등 이후 눌림에서만 공략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적정한 눌림 구간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는 돌파로 들어가고 내가 좀 늦었다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눌림으로 보십시오. 모든 종목은 일봉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일봉의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초입의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종목을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의 순환매 최근 삼성 1월 2일 날부터 램보 로보틱스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5위 7조 9천억, 에코프로가 7조 9천억 시가총액 4위를 앞두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침없이 올라가는 가운데 하이젠 RNM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로 올라오고 세 종목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LG는 로보티즈, SK가 좀 없었는데 금요일날 시메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메스 저는 유일로보틱스도 있고 에스온코도 있겠지만은 시메스를 우선순위로 두고 눌림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뜬금없이 PPI가 상한가를 갔지만은 신규 상장 힘으로 인해서 돌파로 상한가를 간 걸로 보고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피롭틱스는 제가 볼 때는 이 고점 돌파하고 연속 이틀간의 급등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다 한들 그 상승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요. 코스피보다 월등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총 3위가 금요일 바뀌었죠.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내려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에서 구조적으로 삼바도 실적이 성장하고 SK바이오팜도 실적이 성장하면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다수의 이 플랫폼 기업들도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알테오젠이 40만원에 이 대략 2조 5천원 정도의 매물을 강하게 소화만 해준다면
코스닥을 제약바이오에서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거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SK바이오팜을 매매하고 눌림에서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2, 3%권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었는데 눌리면 잡아도 저는 된다. 의미 있는 구간을 체크해 놓고 지지될 만한 구간에서 잡아도 되고, 만약에 더 밀리면 물려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뭐 리가캠, ABL 많이 올라와 있는데 퓨처캠도 사실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인데 올라오면서 일부 전량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퓨처캠은 베스트 인 클래스의 데이터 발표가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세 이슈에 의해서 제약바이오에서 밀리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봐야 될 종목군들을 선별하면 SK바이오팜, 퓨처캠, 그리고 알테오젠이 많이 밀리면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릭스는 메시 치료제로 죄송합니다. 9,100억의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에 갔는데, 이거는 이따가 자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솔트룩스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온코크로스도 저희는 매매를 다 했습니다. 다 조정해서 보면 됩니다. 지금 모든 게 의미 있는 종목분들밖에 없습니다. 어버브도 목요일날 눌림에서 추천을 드렸고, 금요일날 이거는 주도주다,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같이 시장에서 본 거고요. 지금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카페24도 제가 카페에 글 올려 드렸을 때도 지금 말이 필요 없다, 설명 필요 없다, 강하다, 모멘텀이 폭발하고 있고 좋은 종목군들이 널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시장을 봐야 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은 충분히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먹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이 항상 그래요. 모든 게 확실시 되고 시장이 경제가 좋아지고 정상화되고 로봇이 다 만들어지고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긴가민가하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서운데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 이후에 포모에 빠져서 안 사면 안 되겠어, 진짜 뭔가 되는가 봐, 이렇게 느끼면서 들어올 때가 상투가 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공포스러워요. 사면서도 무섭단 말이죠. 포모는 별로 안 오는데 무서워요. 근데 사야 돼.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전히 아직도 올라갈 폭이 더 남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수 한번 볼게요. 뭐 코스닥 지수부터, 미국 시장은 보지 않고 일단은 월봉 기준에서 보면, 코스닥의 월봉 기준에서 보면 항상 음봉이 중요한데요. 음봉이 중요한데 여기 깨졌던 구간을 올라오고 여기 갭을 일단은 메웠죠, 월봉에서.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저항인데, 주봉으로 보면은 당장 봤을 때 앞에 깨지고 내려왔던 시가부터 맞았던 이 저항 구간, 당연히 처음에 이런 구간에 봉착하게 되면 바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구간에서도요, 저항이 강한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도 1차적으로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고, 여기에 있는 지수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밀렸다가 올라올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뭐 코스닥이 30포인트 살짝 이탈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강하게 이번에 올라오면서 급락으로 개인들의 투매를 다 받아내고 올라오면서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증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어찌됐든 이런 언저리에서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빠지고 화요일날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달라요. 거래 대금이 막 폭증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럼 코스피가 주도 시장이 아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그냥 특정 종목만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딱 이 정도로 정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 SK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SK 하이닉스 일단 뭐 반등은 하는데 그렇게 뭐 강하다 느낌이 안 들죠. 또 엔비디아가 강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볼 것 같고요. 금요일날 한화 비전에서 좀 이슈가 생기면서 뭐 강하게 좀 이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왔는데, 뭐 이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37,000원 지지되는지 혹은 돌파가 된다면 어느 자리를 돌파해야 되냐면 이 구간이 확실하게 뚫려야 여기까지 레벨업을 하겠죠. 그래서 단기 박스권이 있는 상태라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물량 소화하고 이번 달 안에 뭐 계약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빠지더라도 얘는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얘는
정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종목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해서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악재가 터지고 이 지지가 여러 번 있었던 거를 내일 시가 갭으로 이탈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가 답이다. 얘는 매도가 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부터 봤으니까 반도체 종목을 보면요. 어제 이제 어부 반도체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의미 있었던 자리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돌파가 나왔죠. 돌파 이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래 구간에서 이런 지지 구간에서 잡는 거는 정석적인 플레이였다 보여주고요. 저는 계좌를 두 개로 잡아가지고 한 계좌는 어제 잡은 거고 이거는 단타 계좌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 지지되고 돌파됐으니까 1,500원부터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 봤고요. 그 이후에 이 최태원 회장이 이 에이직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 제2의 HBM이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는 거고,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이 음봉이 돌파되면 이때부터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돌파되면 거래량 보고 이슈가 있고 눌리면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낼 구간이 많다라는 관점을 봤고요. 그러면은 역으로 이 종목이 만약에 밀리더라도 11,600원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저전력 반도체로 올라간 종목이고요. 거래 대금이 금요일날 많기 때문에 같이 1, 2등 종목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되고, 동시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에이직 반도체 안에서 오랜만에 박스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눌리는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는지 한번 체크는 해놓고 지금은 관심 종목 차원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차원에서 이제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눌렸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동반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좀 보면요, 피롭틱스가 이런 구간에서 초거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일단 돌파가 나왔죠. 모든 종목이 그래요. 피로틱스라는 종목의 특징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구간을 뚫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하나 둘 셋, 만약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때는 추격 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놓고요. PIE 신규 상장하고 여기다가 TGV라는 이슈를 붙여가지고 일단은 상가에 좀 들어갔는데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온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밀리는 것만 좀 보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로봇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하고 2월달부터 시작해서 연속 1, 2, 3, 4, 5, 6거래일째 상승에 시간에 좀 올랐는데요. 일단 이 끝을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뭐 고점인지,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갭을 떴는데 이 음봉으로 교수형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든지, 고점에서 도치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을 꽂는다든지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고점을 만들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냥 추세가 강하다, 계속 강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하이제나 RNM은 좀 밀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월 17일 날 사명 변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이고요. CMS를 저희는 제가 계속 회원님들한테도 강조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돌파를 했을 때는 볼 수 있다. 특히 분봉상 흐름을 우리는 항상 차트에다가 그려놓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은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되면 어디가 강한 매물인지 항상 체크를 해놔야죠. 분봉에서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어디가 돌파되면 시세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자리죠. 29,700원, 29,000원, 3만원 라운드 피겨가 뚫리면 주가의 이 강세 패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미리, 그러니까 상승 전에 미리 이런 거를 체크를 해두고,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죠. 어디가 저항이 있는지. 항상 음봉을 볼 때는 시가부터 음봉으로 떨어진 구간이 매물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31,200원이 중요한 자리다. 31,200원이 중요한 자리다. 그 다음에 29,900원, 3만원 돌파하는 지점이 중요한 자리다. 여기가 매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구간이 돌파되면 간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추적 관찰했던 종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급도 많이 했던 종목이라 당연히 이 33,000원 의미 있는 자리가 뚫리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종가의 지지가 되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구간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하면 괜찮죠. 좀 아쉽긴 한데 장 막판에 이제 갭을 많이 들어놓은 상태라 전량 매도를 하고, 아마 월요일날 시가에
이 3분봉상 첫 봉이 강하게 양봉 거래량으로, 예를 들어서 클로버처럼 첫 봉이 양봉 거래량으로 나온다면 지지와 저항을 좀 확인하고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음봉으로 대량 매물이 나오는데 이 음봉을 잡아먹고 올리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그 또한 종목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자, 그리고 SOS랩도 이것도 매매를 좀 이어왔는데요. 분할로 계속 불타기 하면서 매매하고 위까지 매매를 했는데, 사실 종목이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제가 보는 그 트위터에서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6월 달부터 로보택시를 진행을 하는데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테슬라에서 지려고 한다. 그만큼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고 200조에 육박하는 로보택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등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직접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똑같이 이 봉 안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 매물대가 정확히 16,000원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면 물리는 거죠.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올라올 때는 항상 그 매물을 여러분들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숨겨져 있는 매물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윗구간이 다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눌리고 갈 거고,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 어디에 강한 매물을 뚫고 올라왔는지, 분봉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했던 매물대가 어디였는지, 14,700원대 구간이 매물대가 있었다. 지지는 14,700원이나 14,400원 정도가 지지의 구간을 만들 것이다. 눌리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 차례 눌렸을 때 14,4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눌림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슈가 살아있다면 대장은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죠. 왜? 박스권을 뚫었으니까. 자, 그리고 의료 AI에서 온코크로스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인데, 아침에 지지를 분명히 해줬어요. 아침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와서 위에 올라왔는데, 사실 얘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종목에서 내용을 붙여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대신 거래량을 붙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지켜보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젠 RNM도 이러다가 나중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의료 AI 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루닛도 마찬가지고요. 루닛도 이날 같이 들어와서 매도하고 여기서 박스권 수렴하다가, 중요한 거는 73,500원이 돌파가 돼서 확실하게 이 양봉으로 뚫어 놓으면 그때는 윗구간을 바라보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으로 좀 볼 것 같고요. 딥노이드가 이제 의료 AI 기업 중에서 자체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은 눌림에서 보는데 7,200원 정도 내려오는지 체크하고 봐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최근에 AI 쪽에 솔트록스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으로 딱 보더라도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가 안 된 모습이죠. 여기 오면은 강력한 매물에 봉착하고 있다. 대신 아랫구간에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을 때 크게 밀리지 않은 선에서 덧지로 했다가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월 13일 날 루시아 2.5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 내용이 매우 좋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 내용이 매우 좋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한한령 관련해서 시진핑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래 15분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45분 회담을 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 시진핑 방한 이슈는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약수익에서 그냥 거의 본전에서 판 게 맞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본전에서 좀 나왔는데, JYP도 지금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지, 뚫는다면 실적이라든지 아무튼 모멘텀으로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단기에 9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 확실하게 뚫는다면 관심권에서는 두고 볼 것 같습니다. 관심권에서는 종목을 체크해 놓고 두고 볼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의 SK바이오팜 빠지면 매수로 대응하라. 빠지면
뭐 이런 자리들 1차적으로 뭐 이런 자리들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카페24도 지금 강한데 둘 중 하나죠. 여기서 돌파를 해서 월봉상 이런 박스권을 윗꼬리를 바로 뚫을 건지, 근데 여기를 바로 못 뚫는다면 여기서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위에 저항을 받았으면 한 일주일 정도 눌려서 갈 수도 있죠. 일주일 정도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관심권에다 두고 봐야 됩니다. 이 구간의 물량도 보면 이 자리가 어찌 보면은 근처에 와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어렵게 뚫었는데, 이 자리를 뚫어놓고 조정을 1, 2주 보이고 이렇게 뚫어도 가능하죠.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성광밴드라는 종목도 이런 거죠.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서 위에 보면 겹겹이 매물대가 존재해요. 여기도 올라올 때 보면 여기 깨지고 있던 자리, 이 자리에 매물을 찍고 이 밑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고 밀렸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고가 근처까지 주가를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한 파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중기적으로 몇 년의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이 관점을 바라보면서 종목의 재료의 크기, 강도에 따라 우리가 물량을 조절하고 공격적으로 볼 때와 보수적으로 볼 때를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정리해보면 월요일날은 시메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를 1차적으로 좀 볼 거고요. 어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에이직 반도체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미중 관세 부과 이슈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물이라든지 선물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침에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고민과 그 두려움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